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사법 탈옥의 기획의 헤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김용현이 검찰을 스스로 찾아간 이유도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김주현과 상의하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에서 김주현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맞습니까? 제가 검찰의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을게요. 예. 네,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그럼 조언을 하거나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요. 김용현에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명확한 말씀 그렇지만 왜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김용현에게 예.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거기는 김용현하고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는 제가 지금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기억이. 자, 이런 뻔뻔함이야말로 70여 년간 싸워온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친일이라는 매국에도 독재라는 반역에도 단죄받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정점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AI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의 비상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반민특위 실패 후 70년간 누적된 친일 기득권층, 그들은 사회가 혼란하고 분열될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 또한 그들은 소위 검사, 판사 등 엘리트 카르텔을 앞세워 마치 애완견처럼 이용하며 스스로는 주인 행세. 결국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진정한 대상은 보이지 않는 바로 70년간 누적된 친일 기득권 카르텔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쥐기현 판사는 내란 사건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보라고 했다. 심우정은 내란 우두머리에 인권보호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가당 착도 유분수다. 사법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 사법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한 추미애 의원의 일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윤석열 탈옥 작전이 윤석열 단 한 명만을 위한 개수작이었다는데 쐐기를 박는 검찰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쥐기현 판사가 구속을 시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검은 항고도 포기했으면서 기존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번 건은 법기술도 법꾸라지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법이 아닌 겁니다. 저들이 문제인 이유는 법을 악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 법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심우정 참 간땡이가 부었구나. 대놓고 윤석열만 봐줬다고 자인하네. 위헌 어쩌고 하더니 힘없는 필부들은 여전히 빵에서 오래 살아라. 니들 권력이 어디까지일 것 같나. 반드시 대가 치룰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김규현 변호사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쟤들 이런데도 항고 안 하고 본안으로 다툰다. 직무유기 범죄이고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국회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또 줄탄핵한다고 비난받을까봐 걱정이 되나요? 그렇다면 탄핵을 의결하기 전에 지난번 검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법사위 탄핵청문회를 여십시오. 탄핵청문회에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들, 특수본 검사들을 불러서 왜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따지고 조사하십시오. 국민 앞에 이를 보여주십시오. 탄핵소추 의결을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현행 법문에 명시된 즉시 항고임에도 불구하고 유연 소지가 있다며 어이없게 윤석열을 풀어준 지 3일 만에 이제는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합니다. 장난합니까? 이게 검찰이 해도 되는, 아니 국민 앞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할 짓입니까?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창설 이래 유일하게 구속에 대한 시간 단위 계산으로 풀려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이 말한 범죄 소굴이 여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자들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감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구속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건 윤석열에게만 적용한 특별법이라고 선언한 셈이네요. 인간의 자격을 내팽개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들을 주고라고 합니다. 대검 스스로 윤석열의 주고임을 인정했으니 이름도 내란 주구청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석방이 불러온 후폭풍으로 심우정 검찰은 이미 가루가 되었고 국힘은 폭망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모든 전투력을 끌어모아 그야말로 역대급 풀파워로 각성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마저 한복하는 김민석 최고의 연설 내용처럼 곧 대한민국 전체에 윤석열 파면의 물결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이게 땡 잡은 줄 알았는데 꽝인 경우가 있고 꽝인 줄 알았는데 땡이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땡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꽝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2월 3일 윤석열이 땡 잡는 줄 알고 저지른 겁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김건희도 감옥 가는 거 맞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내 인생에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탄핵의 길이 그다지 평탄치 않을 수도 있었을 그때 윤석열이가 지가 똥볼을 차고 꽝! 하고 죽는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땡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꽝 될 겁니다. 갑자기 김치찌개도 먹고 갑자기 밖에도 나와서 갑자기 이게 웬 땡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꽝 될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이가 나와서 훨씬 더 설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왜? 쫄아서 그렇습니다. 나왔다 들어가는 건 100배 더 무섭거든요. 나와보니까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지가 처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땡은 반드시 결국은 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꽝 된 줄 알았잖아요. 12월 3일 날 의학이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었던 3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똥볼을 지가 알아서 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너무 화나고 잠도 안 오고 열받지만 사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석방 이후에 인생사라는 게 과연 이번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곳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 나오기 전에 어제 국회 로텐다홀에 함께 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국민들께서 함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들이 그 로텐다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빛의 혁명 과정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동지들을 보고 이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들의 카르텔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뼈로 철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는구나. 이번 빛의 혁명에서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일 걷고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숨겨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땡이 꽝 될 때도 있고 꽝이 땡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땡이 꽝 되지 않습니다. 모든 꽝이 땡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땡이 꽝 되느냐? 헛꿈을 꾸는 땡들이 꽝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헛꿈은 꽝이 될 것입니다. 꽝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국민들과 함께할 때, 시민들과 함께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김대중의 고통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빛의 혁명,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던 빛의 혁명의 끝도 여러분과 함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윤석열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절박해졌겠습니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앉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혁명은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성질도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분노를 농축된 에너지로 만들어서 저들이 알아서 이제 파면되고 나면 우리가 이 거리를 승리의 물결로 메워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준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MT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쳐서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파면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파면시킨 후에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뭉쳐서 뛰어나갈 준비를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격려해 주시고, 민주당도 더 각성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